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생신상을 시모에게 엎어버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 된 아이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시댁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며칠 전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요즘도 그런 집이 있냐고 의아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고민글 보면 저보다 더 당하고 사는 며느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좋은 시댁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인지 참고 지내다 보면 아시겠지. 이거 참 큰 문제더라고요. 고민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입 돋다 뭐하냐,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이런 댓글이 꼭 한두 개씩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 같아요. 말하지 않고 참고만 있으면 마음을 절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결혼 4년차 되었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중이고 평생 맞벌이를 할 예정이죠.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남편은 첫째라서 시어머니 연세도 많지 않아요. 저희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부터 참 어이없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말만 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 애 가져도 너는 노산 아니니? 얼른 애부터 가져라, 이러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들을수록 열받더라고요. 근데 꼭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저와 둘이 있을 때만 하셨어요. 남편과 동갑인데 저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랑 둘이 있을 때나 전화로만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이 그런 말 들으면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못된 소리를 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런 엄마 손에서 자랐으면서 남편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성격이 솔직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끝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말도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솔직한 분이라면 아들이 있을 때도 그런 소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아들 눈치는 보여서 저와 둘이 있을 때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면서 본인이 뭐가 솔직하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뒤끝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대로 막말을 하고 살면서 뒤끝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하면 제가 속기 좁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가 했는데 시어머니를 겪을수록 열받는 일이 계속 생겨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시외가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형제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외숙모님들만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모들도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올케들에게도 못되게 굴었지만 형제들에게도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산 사람이에요. 시외삼촌들 중에서 둘째 외삼촌에게만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둘째 외숙모께서 성격이 가장 순하고 내성적인 분이래요. 시어머니는 그 외숙모님을 만만하게 보고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둘째 외삼촌도 성격이 순하고 좋은 분인데 참다 젊었을 때 한번 시어머니를 두들겨 팬 적이 있대요. 명절에 사람들 많은 데서 남동생에게 두들겨 맞았으면 시어머니는 평생 한이 맺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둘째 외삼촌 내외에 대해서는 뒷담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행동 조심 말 조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시어머니가 좀 신기했습니다. 둘째 외삼촌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시어머니는 대화 중에 대놓고 비난을 하거나 비아냥대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외할머님에게 엄마는 병신같이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나 살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숙모님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시어머니인 외할머님께 다들 잘하고 살고 계신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외숙모님이 외할머님한테 함부로 했다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시어머니의 오빠인데 시어머니는 큰외삼촌께도 함부로 말하고 비아냥대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에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은 왜 형제들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어? 저러시는 거 우리라도 못하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광경이라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늘 저런 식이었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들과 이모들은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셨다. 내가 진작 엄마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알려줘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세뇌의 일종인지 세뇌와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걸 깨달았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정에서 하는 행동도 참 그렇지만 본인의 시댁인 남편의 친가에서도 못된 사람이에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 두 분을 명절 때마다 뵈었는데 다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특히 큰아버님의 큰며느리인 저희 큰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처음부터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나이도 저한테는 이모뻘 되거든요. 그런 큰형님에게 큰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저희 시어머니가 시키더라고요. 명절에 식사할 때 시어머니는 큰형님을 불러서 물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뜨냐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셨습니다. 미친 사람 같았어요. 보다 못해 제가 형님한테 시키지 마시고 저한테 시키세요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형님이 순한 성격이라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 것 같아요. 다른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노려보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큰형님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바로 하니까 시어머니가 보기에 큰형님이 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얘기한 후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척 어른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뭔 상관이냐?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너는 애미 편을 안 들고 그런 것들 편을 드냐? 이러시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난 모르겠다. 엄마가 못되게 굴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 우리 애들한테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쩔 줄 모르겠다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길래 친척들 앞에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뭐라 해서 행동 교정을 시켜드리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했고 남편은 명절 때 시어머니가 진상을 부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둘째 이모님이 쟤 저러는 거 어디 작품이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보고 자란 애는 저게 잘못된 건지 모르거든. 하여튼 네가 고생이 많았겠다. 이러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번 뭔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분이셨어요. 너무 들어주기 힘든 얘기라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어머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있으면 꼭 확인을 하고 또 강요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다 적자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시어머니는 온몸이 심술보인 사람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다녀오면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 자곤 했죠. 제가 입덧 때문에 거의 못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저와 남편에게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어차피 음식 냄새도 못 맡으니 남편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얼굴 까먹겠다느니 음식 해놓았는데 먹으러 안 와서 서운하다느니 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화가 나는 말이 이거예요. 임신은 너 혼자만 하냐? 여자들 다 하는 거지. 너 먹이려고 한 음식 아니다. 네 뱃속에 있는 내 손주 먹이려고 한 거지. 이러면서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와야지. 와서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전화도 피하고 시댁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어버이날에는 시댁에 갔죠. 그런 날에도 가질 말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만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저를 흉보고 다니셨고요. 이모님이 전화로 저에게 얘기 다 들었다.
그래, 그래야 너도 살지. 너네 시어머니 그 정도 참아줬으면 네가 인격자다. 남편이랑 애만 보고 살아. 그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 생신을 집에서 한다고 남편이 말해 주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로 땡땡이가 할아버지 생신인데 와야지. 땡땡이 때문에 식당 안 가고 집에서 할 거니까 꼭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며칠 생각하다가 시댁에 갔습니다. 아이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저와 애착 관계가 강해서 아빠와 둘이 외출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아요.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 두 분만 계셨습니다. 아버님 형제들은 어머님이 싫어서 안 오신 거겠죠? 왜 다들 안 오셨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뻔한 얘기니까요. 상 차리는 것을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반찬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일어나서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군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남편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막말을 시작하시더군요. 아이고, 귀한 며느님, 얼굴 잊은 지 오래네.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얼굴 한번 못 비추나? 내가 너 보고 싶었겠니? 우리 손주 보고 싶었지?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고 대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엄마가 얘기하면 대꾸를 해야지.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걸 가지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좋은 날 왜 이러세요? 땡땡이가 여기 와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버르장머리가 글러먹었네 하더니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오지 말지 그랬어. 여기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가? 하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너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 손주 두고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나는 더 좋고 이러더군요. 시아버지는 또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면 될 걸 이를 키운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저도 모르게 밥상을 시어머니한테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딴 식으로 하니 부모와 형제들한테 외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따위로 행동하면 아버님이라도 말려야지 왜 편을 드세요. 두 분 다 미친 것 같아요. 우리 땡땡이 교육상 안 좋아서 더 이상 여기 안 와요. 정말 악에 받쳐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아이는 다행히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통화하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고자질할 생각에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심술 부리고 싶으세요? 저도 여기 다시는 안 와요. 그런 줄 아세요? 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어버버하고 계셨어요. 땡땡이한테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한 짓 나중에 다 알려줄게요. 그래야 땡땡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다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편해져서 웃으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시댁에 있었던 일 전부 말했는데 남편은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풀렸냐고 묻더라고요. 시원하게 지르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했더니 그럼 된 거라면서 자기도 다시는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국과 반찬을 다 뒤집어 쓰고 발악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고소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아들에게 고자질할 생각에 신이 나 있었는데 아들에게까지 구박을 받으니 표정이 확 변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던 시어머니 표정을 떠올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는 절대로 시부모님과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려고요. 못된 며느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못된 시누이자 못된 시스터의 못된 며느리네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랑 부대끼며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가네요.
아이와 남편만 보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